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이제 기출문제 해설과 실무 강의를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아홉 번째 강의로서요.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인데, 이 보험관계 성립이라는 말은요. 고용보험과 그 산재보험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 건강보험 쪽은 뭐 당연 적용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고용과 이제 산재 쪽인데 거의 건보와 국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과 산재 쪽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 다른 보험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환은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면 그 답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설명 1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이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은 그냥 왜 그런지 대충 아시게 될 거고 또 찍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그 보시면 출제 연도는요. 그 좀 됐어요. 그 2015년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개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5년도 문제인데요. 그 보험료 징수법의 7조와 10조의 그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성립 관계가 보험 관계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소멸하냐 이거예요. 자, 성립과 소멸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보험료를 거두어 드려야 되나 이게 이제 가장 쟁점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 여는 기간, 닫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양자 어떤 그 경제 주체에 대해 다 되게 그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러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국가에서 만들 때는요. 그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이사항은요. 이 여기에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 2018 7월 1 일부터 이 노무사 현업에서는 굉장히 큰 조치였는데 그 산재보험 적용제 사업장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2천만 원 그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그 가입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모든 건설업에 대해서 시쳇말로 얄짤없이 다 적용 제외가 됐고요. 제가 여기 산재보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고용보험은 여전히 그 특정 금액과 특정 면적 이하의 공사는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읽고 해설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그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도 예시할 거고 소멸일도 예시할 건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자,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이제 보기 1번 보시면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 요건 뒤에 설명드릴 건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요. 발주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급인이 있고 하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뭐 현업에서는 원청, 하청, 원도, 하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이란 의미는요. 자, 이 부분은 다분히 이제 실무적이지만 미리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수급인 같은 경우는 고용산지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그 수차례의 도급에 의해서 나가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요. 한 울타리의 제일 위에 있는 대장이 누구냐면 그 원수급인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모든 보험 관계에 책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험에 가입한 이러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하수급인을 인정받아서 저 별도 분리 독립해 가지고 따로 알아서 계상해서 보험 계좌에서 제가 낼게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공단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만약에 나중에 받았는데 그 승인을 받고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산재보험은 특히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되는 거는요. 착공일의 다음 날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착공일부터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착공일이에요. 시작하는 거는.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업이 개시했다. 그러면 그 시작하는 거는 한 가지 빼고는 다 그날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외적으로 보는 거는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장인데 그 임의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공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날만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라고 돼 있고 시작은 대부분 다 그날이고요.
끝나는 날은 마지막까지 보험급여를 주고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끝나는 날은요. 그러니까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날은 웬만하면 다 그냥 어쩌고 저쩌고 다음 날로 돼 있어요.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기를 읽어보면 자,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요거 맞는 거고요.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이 폐업이나 끝난 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유기 사업,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끝난 날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보시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보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서 그 주관 부처인 주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결정 통지한 날에도 사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다음 날이 맞아요. 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가입한 보험 계약을 이걸 보통 이제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할게요라고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에 관해서 공단이 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에 보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소멸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끝나는 건 다 다음 날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4번인 이유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배경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수업 목적이나 어떤 실무상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들으시는 강의가 아니라면 여기서부터는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받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어떤 뭐 노무사분이나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요. 고용산재, 산재고용이라고 해서 대부분 쌍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도 거의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보국민은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지만 고용산재는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고요. 집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점도 동일해요. 자, 그러면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요.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거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를 뽑아야 돼요. 근로자를 뽑아야 실업급여를 주던가 뭐 산업재해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 혼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용산재 가입은 당연히 없어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적용 제외 산업에 대해 사업이 더 적기 때문에 예를 보면 여집합 개념으로 나머지는 다 당연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 가입이라는 말은요. 당연히 마땅히 가입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집합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적용 제외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산재보험에 대한 썰을 제가 써놓은 건데요. 자, 산재보험은 2018 7월 1일 이전까지는 이른바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했는데요. 현재는 공사다. 그러면 무조건 모두 의무 가입입니다. 당연 가입이에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적용 제외에 있는 영역이 딱 지금 두 개 있거든요. 하나가 가구 내 고용 활동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활동이고요. 하나는 농업, 임업, 벌목업은 제외입니다. 그 어업, 수렴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쿠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적용이 제외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만 적용 제외고 나머지는 산재 다 가입이에요. 그리고 고용보험은요. 방금 말씀드린 산재에서 적용 제외하는 두 개 사업에 더해서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건설업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건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옥탑방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혹은 조그만 위에 정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또는 그 면적 자체가요.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대수성 공사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런 그 공사라고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다 공사하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적용제외 사업장을 이제 멋있는 말로 임의 가입 사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 적용 사업장과 임의 가입 사업장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보험 관계 성립일에 영향을 서로 다르게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산재보험의 경우 당연히 사업주가 책임이 있으니까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하고요. 고용보험도 사업주가 서류는 내지만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고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해요. 이걸 보통 임의가입이라고 하고 있고 그 보험료 징수법 5조 2항 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3부능선을 넘어간 거고요. 자,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에는요, 원도급 업자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주체라고 아까 처음에 문제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건 다분히 실무적인 얘기지만, 전문 건설업자, 건설 면허가 있는 전문 건설업자에 한해서 보험료 납부의 인수인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양 당사자 원하청 간에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명칭이 길어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해서 실무에서는 요거를 하수급인 인정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30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공단이 오케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착공일부터 성립됐다라고 봐요. 왜냐면 착공일 날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뜬금포지만 이게 지금 들어가서 하수급인 사업주 그 인정 승인 신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임의가입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임의가입 사업이 그러니까 적용 제외됐는데 갑자기 5인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멋있게 사업 규모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 가입 사업장이 되죠. 변신을 한 거죠. 그러면 시작은 대부분 다 그날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를 보통 이제 의제 가입이라고 하고요. 보험료징수법 6조 1항 2항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실무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데요.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 나갔어요. 전원퇴사해서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추후 입사 가능성이 있고요. 보험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요. 1년 동안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것도 간주적으로 그 진행하는 행정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매년 이제 3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그 상용직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 지금 우리 회사는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여기 있는 보험료징수법 6조 3항에 따라서 1년이 아직 안 되셨으면은 보수총액 신고가 없다라고 그 없는 자체를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었고요. 이제 그 문항의 지문과 관련돼서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설을 다시 한번 좀 심화해서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그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탑재가 되셨을 거예요. 자, 당연 가입 사업장 또는 의무 가입 사업장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바로 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적용 제외였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이 되는 의제 가입도 그냥 그렇게 된 날이 성립일이 돼요. 바로 시작을 해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다만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근로자가 입사해야 성립되는 것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냈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고 그 서식 명칭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임의가입 사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후에도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임의이기 때문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라고 하지 않고 저희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험 가입 신청서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데 요 날만요. 접수한 날에 다음 날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여태까지도 가입 안 했으니까 꼭 그 접수한 날 당장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그냥 가볍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험료징수법 7조 3호에 나와 있고요. 다만 여기가 중요한데 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는 실제 착공일이 성립된 날짜 요건 나중에 추후 지문에서 써먹을 가능성이 크니까 꼭 기억하시고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건설업종과 관련해서 일괄 적용 사업 적용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 여러 개의 공사를 하나 일괄로 묶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사 착공일에 준하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이 되니까 이 뭐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임의가입 사업장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고용보험을 해지하거나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요. 보험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승인이 된 귀속보험연도 종료 후에 그러니까 다음 해에 해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때 가입 여기 가입 신청이 있으면은 가입 해지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 나갈 때는요. 근로자를 기득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이고요. 그리고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되면은 끝낸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이고요. 직권 소멸도 결정 통지한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일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멸 형태인 폐지 종료 할 때 폐지 종료된 날에 다음 날이 소멸일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날까지 보장하는 이유는 그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매를 거두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폐지 종료는요. 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 등기 완료까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 다 나가고 사실상 매입 매출이 없다라고 그 입증을 하시게 되면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끝내는데 제출하시는 분이 사실상 이날 사업을 접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날에 다음 날을 소멸일로 잡아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보험 관계를 이제 끝낼 때 그걸 소멸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대략적인 사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다 소멸을 시켜주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요. 그리고 성립일은 거의 대부분이 개시하는 날짜입니다. 하지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 가입 사업장에 한해서는요. 저희 보험 이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접수한 날에 다음 날이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대략적인 어떤 그 감을 잡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영상이 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성립과 소멸이라고 하는 단순 암기사항 같지만요. 그 배경, 그러니까 적용 제외 사업자, 뭐 당연 가입, 임의 가입, 의제 가입, 그다음에 이제 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신청, 그다음에 1년 동안 근로자가 없을 때 어떻게 공단이 조치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다 아셔야 이게 자연스럽게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